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이 새로 이 자몽 스튜디오에서 알더밥 추억의 함박 스테이크 라망드 셰프 이병용 셰프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면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여의도 쿠마 김민성입니다. 라망드 셰프의 이병령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추억의 함박 스테이크, 우리 그 알더밥 가족분들 함박 스테이크 하면 한 40대 좀 넘으신 분들은 이 추억의 함박 스테이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그 서울 강남의 뱅뱅 사거리에 있으시죠? 네. 그 라망드 셰프의 이병용 셰프님 모시고 우리 함박 스테이크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가족분들 후기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무야산다님, 헐, 저의 글이 소개되어 확인 문자들이 오고 있네요. 아유, 우리 방송에서 소개되니까 스타 되셨나 봅니다. 여러 음식 팟캐스트들이 있지만 현직 업자분들의 살아있는 정보들이라 이거 업자라는 말 참 정겹습니다. 네. 오늘도 업자 두 분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맛집 방송들이 소비자 중심적인 방송들이었다면 우리 알더밥은요 업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게 된 중요한 먹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식재료를 위한 그렇게 처절한 삶을 그저 돈 몇 푼 들고 가서 이렇네 저렇네 하는 저 자신뿐만 아니고 알더밥 청취자분들도 반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분들께서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최후의 1인으로 남을 때까지 구독하겠습니다. 우리 무야산다님 감사합니다. 무야산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런 걸 잡아왔다고 후배가 온답니다. 너무 늦어서 쿠마를 갈 수가 없네요. 대충 차려서 무 볼랍니다. 그동안 알더밥에서 배운 거 아는 척 좀 해보려고요. 참 바로 이 후배가 봉피양 이 아침에 8시 반에 가셨던 후배입니다. 같이 회 무면서 방송 들었습니다. 자, 우리 늘 그 좋은 후기 감사하고요. 자, 우리 그 이병용 셰프님, 우리 네. 라망드 셰프에서 지금 오너 셰프로 계시는데요. 네. 우리 그 셰프님 얘기 먼저 잠깐 좀 들으면서 우리 그 네. 함박 스테이크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셰프님 그 음식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는 전공이 요리는 아니었는데요. 네네.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물리학을 전공했었는데. 천지다. 와, 공학도 물리학도. 우리 안심의 그래, 공학도. 안진석 셰프님이 예. 무슨 금속공학인가 뭐 네, 그쪽일 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물리학을 하다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다가요. 예. 이게 뭐 프로그래머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제가 엉덩이 붙여가지고 오랫동안 못 하겠더라고요.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그래서 좀 활동적인 게 좋아서 네. 이것저것 좀 알아보던 찰나에 좀 뒤늦게 입문하게 됐죠. 요리 쪽으로. 조금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네. 요리 쪽에 입문을 좀 하시게 네.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 요리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네. 핫토리 요리학교? 네네. 그죠? 네. 그 요리학교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네, 일본 내에서는 이제 동경에서는 제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럼 쯔지는 오사카에 있고 네, 오사카. 교토가 뭔 핫토리는 쯔지는 교토, 네. 핫토리는 네. 동경. 네. 예. 거의 뭐 양대 산맥 정도로 되고요. 네. 학교 역사도 오래됐고 일단은 커리큘럼이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쪽이 더 마음에 들고 또 다양한 이벤트가 많아서 그 학교를 진학하게 됐고요. 학교에서 1년 과정, 2년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 과정 해가지고 전문가 과정에서 뭐 경영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2년 동안 그래서 총 일본 생활 한 8년 정도 했었습니다. 학교는 2년 다니셨는데 8년이나 일본에 계셨어요? 네네네. 꽤 오래 계셨. 우리 쿠마님도 거의 한 10년? 네, 10년. 완전히 두 분 다 오늘 일본 통이신데 일본 하면 또 함박 스테이크 오늘 그 주시하고 묵고 살라고 한 거지. 있은 거지. 먹고 살려고. 그렇지 뭐 좋아하고 이거라 그런지 알았지. 자, 그 일본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일본에 원래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2011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네, 지진이 나서 이제 그때 애기랑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이제 다들 난리가 나서 가족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 네. 일단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뭐 회사랑 다 계약도 돼 있었고 예. 비자도 다 나왔었는데 네.
다 포기하고 왔죠. 그럼 한국 들어오셔서 네. 뭐 바로 시작하신 게 라망드 셰프인가요? 아니요, 한국 들어와서는 일단 한국도 이제 경험 더 해봐야 되니까요. 네네네. 또 우리나라 또 바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네. 것 같아서 한 3년 정도 다른데 업장에서 좀 일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2014년에 제가 오픈하게 됐어요. 아, 2014년에. 네. 이렇게 돼야 실패가 없는 기라. 일본에서 아무리 잘해도 예. 아무리 가게를 몇 개를 경영을 했니 뭐라도 해도 예.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저 처음에 한국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쪽 업장에서 하는 말이 그건 일본이고 그렇죠. 그건 일본이고 여기서 120만 원 주고 월급 공과금 제하고 107만 원이니까 받고 뭐 야식 잡으려면 잡고 아니면 말고 네네.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잡았다 아닙니까? 그래가 거긴 뭐 일본은 일본이고 또 한국은 한국이고. 네. 확실히 달라요. 예, 손님들 서비스 개념도 다르고 음. 받아들이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가지고 나는 내가 왕인데 손 한국에서 내가 왕이에요. 들어가면 아줌마 소주 이러는데 일본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손님도 음식에 대한 예의가 있고 그 가게에 대한 예의 부분들이 충분히 갖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본 생각하다 한국 나면 속이 천불 납니다. 이게 뭐고 싶은데 별천지거든요. 마구지성. 마군에서. 예. 거긴 우리가 그 한의과 대학 다닐 때 뭐 네. 공부 1등 하는 친구가 한의사 돼서 환자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또 아니에요. 이건 또 이렇게 그거랑 또 별개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실제로 그 어떤 실무를 실전에 실전에 강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월급적인 생활 네. 셰프 생활 하시다가 이제 2014년도에 네. 그 뱅뱅사거리에다 라망드 셰프로 오픈하셨는데 네. 일본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배우셨을 것 같은데 네. 소위 얘기하는 경양식 집 그죠? 지금 그 함박 스테이크, 피자, 네. 파스타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하시는데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네. 옛날 말로 따지면 경양식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요 컨셉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 처음에 이제 일본 가가지고 근무했던 데가 긴자에 있는 아즈마라는 레스토랑인데요. 거기가 70년 됐거든요. 70년대 네. 내가 오 그러잖아요. 알아? 바로 알아? 아시는구나. 아줌마가 그리고 오 그러잖아요. 아즈마? 예. 아줌마? 아즈마. 네, 아즈마라고 이제 동쪽이란 뜻인데 아, 네, 예, 그게 예.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한 3년 정도 하면서 예. 거기 완전 100% 경양식 집이거든요. 함박 스테이크 유명하고 네. 오므라이스도 유명하고 네, 뭐 나름 잡지도 실리고 이런 가게인데 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좀 더 디테일한 음식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학교도 들어가면서 이제 프렌치로 전향을 해가지고요. 아, 프랑스 요리를 좀 하면서 네. 뭐 이탈리안도 하고 뭐 네. 스페인 요리도 하고 네. 좀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라망드 셰프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 약간 네. 그 이탈리안, 프랑스, 네. 스페인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함박 스테이크인데요. 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강, 마늘, 양파, 당근, 피망, 뭐 잘게 다진 뒤에 반죽을 하여 둥글 납작하게 뭉쳐 구운 요리로 반죽에 빵가루와 우유, 계란 등을 함께 넣어 만드는 경우도 많다. 뭐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함박 스테이크가 유명한 거예요? 이 처음에 개항될 때, 네. 예, 개항될 때 이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먹은 지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넘어갖고 이런 다른 잡고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지고 야채 다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크를 하면 일단 모아놓고 방어도 마찬가지, 생선도 마찬가지, 덩어리를 칼로 썰어먹는 스테이크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햄버거 스테이크도 마찬가지고 민치 가지고 고기 잡고기로 만들어갖고 갈아서 했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썰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이 패티 있지 않습니까? 그 패티를 좀 더 두껍게 만든 게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제가 찾은 자료에 보면요, 이 함박 스테이크는 19세기 후반에 네. 일본이 서양 음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네. 탄생한 대표적인 일본화된 서양 음식이다. 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함박 스테이크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섭취할 정도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맞아요. 해요. 네. 그죠? 가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가 봐요. 네. 가정에서 그냥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네. 대표적인 음식.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네.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까지 뭐 경양식 집에서 이 함박 스테이크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네.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죠? 네. 근데 사라졌던 그 함박 스테이크를 메인 메뉴로 해서 이 라망들을 하신 이유는 뭐세요? 그게 이제 저희도 뭐
코스 요리도 하면서 프렌치도 하고 뭐 다이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봤는데 네네. 이게 다이닝 하시는 분들은 뭐 저랑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네. 좀 더 간편하게 일반 사람도 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확실히 경양식이 네. 그게 저 다가가기도 쉽고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런치의 제왕이라는 일본 드라마 있거든요. 네, 그 드라마 보셨어요? 네. 네, 거기 보시면은 만화도 보고. 아들하고 아빠가 같이 와가지고 아빠가 여기 할아버지랑 같이 왔던 곳이라 그 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오래 가면서 여기 추억으로 쌓일 수 있는 음식이 제일 좋은 게 뭘까 했을 때 돈가스 아니면 네. 함박 스테이크 아니면 뭐 오므라이스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일 거라 생각했어요. 예, 그 만에 나오는 데미그라스 소스를 보면요. 네, 네, 나 그 스테이크 한박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데미그라스 소스를 그 남은 소스에다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비벼 먹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이거는 새우젓 맛이 아니면 어딜 가서 먹어도 이 맛이 안 온다 그래요. 왜? 네. 데미그라스 소스는 소스 자체가 야채 고기를 넣고 뭐 다 넣고 계속 그냥 녹을 때까지 저어줘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스는 그 집집마다 영국의 잼 맛이 다르다 그러고 우리나라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이 네. 양식집엔 데미그라스 소스 맛이 다 다릅니다. 예. 넣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소스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장어 소스처럼 그 경양식에 가지고 있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특징입니다. 시간장하고 비슷한 걸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네, 네. 거기다 간장 넣고 족발집 족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경양식은 소스의 맛 뭐 이런 내용 갖고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보고요. 네. 자, 이 우리나라에 깊게 스며든 일본식 양식입니다. 1960년대에 국내에서 경양식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포크와 나이프를 양손에 쥐고 칼질하며 먹는 고기 요리, 대표적으로 돈가스와 함박 스테이크가 둘도 없는 외식 메뉴였다. 데이트 장소이면서 때론 술 한잔도 했던 무엇보다 청춘을 함께한 경양식 집은 중장년층에게 남다른 의미가 깃들여져 있다. 한 시대를 대변할 만큼 대중화됐던 음식이지만 한국의 경양식은 일본에서부터 비롯됐고요. 양식은 이름처럼 서양 음식을 내던 곳이고 일본식 양식, 경양식, 그죠? 일본이 자국화한 서양 요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1990년대 패밀리 레스토랑이 등장 이후에 이 경양식집이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예전에 뭐 TGI 프라이데이 뭐 예. 티자가 거의 매일 멋짐 생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경양식집이 좀 사라졌다가 지금은 또 그런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이 또 좀 사양세를 하고 그 소위 그 우리 라망드 셰프처럼 네, 전문적인 그렇게 좀 전문적인 셰프들이 그런 그 나오면서, 경양식집들이 네.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심 때 직장인들 많이 그 저 줄 서서 드시는 거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뱅뱅사거리 직장인들이 좋아하게 하겠어요. 네, 뭐 지금 2년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점심 때 확실히 이제 직장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점심이잖아요. 네, 점심 시간 때 그래도 저희가 만족을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아니 제가 그 전에 갔을 때 기억이 점심 시간에 한번 갔었는데 네. 한 50대 중역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네. 그거는 추억을 드시는 거죠. 40대, 30대, 20대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옷을 보니까 직장인이에요. 네. 그 근처에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그 함박 스테이크 드시고 또 커피 드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런 걸 보면 함박 스테이크야말로 정말 20대부터 한 50대, 70대 분들까지 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경양식의 대표 메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또 강남에서는 또 함박 스테이크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예, 아무래도 전문점은 별로 없고요. 예. 저도 이제 나름 알아봤는데 프랜차이즈는 꽤 있지만 전문성을 갖고 사는 가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저 소스 이만큼 주고 요거 데워가 요거 부으면 돼. 요걸 여기 패티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니까 패티 네. 요쪽에 1분 굽고 요쪽에 1분 굽고 불에다가 한번 살짝 샤워하고 나와. 네. 요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 튀김 데도 있습니다. 네. 튀김지가 바로 튀겨가지고 나와서 굽는 게 아니 튀겨가지고 빼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살짝만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그 쿠마님은 함박 스테이크 하면 뭐 좀 기억나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제 처음에 가와사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와사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공업단지입니다. 오토바이랑 가와사키 오토바이 있잖아요. 가와사키 오토바이. 거기 나가거든요. 거기 이제 마치
우리나라도 물레동 이쪽에 공장 많은 데가 맛집이 오래된 노푸들이 많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장 근처에서 이거 진짜 오래되고 맛있는 노푸들이 많거든요. 근데 함박스테이크라고 시키는데 그때 만나는 가시나가 하나 있어가지고 대구 만나가 야 가자 그래 일본인데 진짜 맛있는 데가 있대요. 100년 됐다는 거야. 오. 야 100년 된지 뭐씨 같습니다. 함박스테이크 이거를 오븐에서 끓여주는 거예요. 오. 아니, 오븐에 진짜 굽는 거네. 네. 피자처럼. 네. 오븐에 끓여주는데 거기에다 보니까 호일이 돌돌 말려 있더라고요. 호일을 공기 딱 떠가지고 안에서 쪄주는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호일을 딱 뜨니까 육즙이 쫙 터지더라고. 오. 예. 그게 내가 이제 일본에 처음 먹어본 hamburger 스테이크인데, 근데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앵간한 거 육즙 빠진 거 못 먹겠는 거래. 아.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이것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애들 데리고 워크숍으로 일본 대마도로 갔어요. 다 일본 애들 같이 직원이었으니까. 거기 전국 햄버거 스테이크 대회 2위집이 하면서 대마도에 있더라고요. 대회도 있습니다. 대회도 햄버거 스테이크 대회도 있어요. 맞아요. 2위집에 딱 갔는데 내 볼 때는 저 가와사키 저 구석이 박힌 노포하고보다도 훨씬 못하더라고요. 훨씬 못한다. 저 양반이 출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간판만 달아놓은 수도 있겠네. 네. 말씀드리다시피 일본에는 햄버거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는 게 아닌 거의 기사땡, 이거 카페 같은 데서 많이 팝니다. 점심으로 나폴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 해놓고 이렇게 파는데 그런데 언제 전문 오래오래 했으니까 나무 다 썩었습니다. 이렇게 팩 다 벗기지고. 그런데 거기서 한 개 먹고 커피 마시면서 세트 한 700엔 정도를 팔거든요. 담배 피고 그 안에 또 담배 단기 딱 맛있게 펼치고 커피 마시면서 그런 데가 40~50년씩 됐으니까 자기만 소스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전문점을 뜨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렇겠네. 예, 뭐 조라당이나 데니스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먹으러 그런 데 가는 거죠. 그 함박 스테이크가 맛있게 잘 만들어졌다. 아니면 네. 별로 맛이 없다. 네. 이게 맛의 가장 큰 그 어떤 차이는 뭘까요, 셰프님? 함박 스테이크는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 패티가 중요하신데요. 패티. 네, 이제 흔히 생각해서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스테이크하고 함박 스테이크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미국식 햄버거에 들어가는 거랑. 근데 이 기준점이 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근데 씹히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일본식 함박 스테이크고요. 미국식은 아무래도 씹히는 고기가 씹히는 육질이 씹히는 그런 쪽이 이제 미국식인 거죠. 부드럽게 넘어가는. 네, 네, 네. 부드러운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뭐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까지도 다 네, 부드러운 남녀노소 거 즐길 수 그러니까 있을 그 것 같아요. 부드러움이 네. 일반적으로 패티 딱딱이 뭉쳐진 것보다 일단 만들 때 칩니다. 고기를 계속 쳐줘가지고 찰기를 만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로 갈라진 고기이기 때문에 붙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네. 쳐가지고 고기 찰기를 만들어줘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죠. 잡아주는데 거기 육즙을 얼마나 빼지 않냐에 따라 부드러움은 차이가 납니다. 육즙이라는 건 안에서 딱 잘랐을 때 육즙이 쫙 흘러나오는 방법도 있고 후쿠오카에서 지금 유행하는 구슬함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철판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떼가지고 구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후쿠오카에서 유행하는 이 방법들은 육즙은 포기해야 합니다. 육즙 포기하고 다만 구워 먹는 재미, 소스 그 집 소스가 좀 특이합니다. 이 간장 진간장도 아닌 것이 안쪽에 좀 얇은 소스 맛이 있습니다. 그거 톡 담가갖고 찍어 먹거나 구워 먹으면 구워 먹는 맛이지.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햄버거 스테이크는 육즙이라고 봅니다. 육즙이고 부드러움이라고 봅니다. 그 육즙이나 부드러움이 있으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고기의 종류라든지 또는 그 조리법에 있어서도 그 편차가 꽤 많이 좀 나겠어요. 네. 이제 그건 업장마다 그 비율이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옛날에는 다 소고기로만 했는데 소고기가 아시다시피 좀 오래 익혀주면 끓여지고 뻑뻑해지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넣거든요. 돼지고기 아무래도 부드러워지니까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보통 뭐 2대1이든 3대7이든 4대6이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저희는 이제 3대7 비율로 하거든요. 그러면 소고기 3, 돼지고기 7. 아니요, 돼지가 3. 돼지 3, 소고기 7. 이렇게 해서 약간 돼지 소고기에 씹히는 맛도 있어야지 이게 그래도 고기구나라고 소고기에 씹히는 맛, 돼지고기의 부드러운 맛. 네. 자, 이 경양식은 소스 맛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기 보니까 지금 살살 재밌어진다. 지금 살살 재밌어진다. 이러니까 이거를 흡수간다. 아니, 경양식 하면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데미글라스 소스라는 거예요. 돈가스의 원육이나 함박 스테이크 패티를 건너뛰고 소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차별화 포인트로서 중요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게 하인즈사에서 나오는 데미글라스 소스가 그 데미라는 거에 그 어원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하인즈에서 나온 그 약간 그 뭐에 좀
갈색, 까만 초콜릿색. 까만 통에다가 이렇게 네. 나오는 네. 통들이 있습니다. 예.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맛있습니다. 데미글라스 소스가 보통 만들려면요 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 그거를 이제 하인즈 쪽에서 잘 만든 거죠. 어찌 보면 아. 네, 상품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타 브랜드보다는 하인즈가 그래도 제일 그 가깝게 만들고요. 그 데미글라스 소스는 만약에 그 프랑스에서 넘어온 소스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일본이 완성시켰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코스트가 너무 높으니까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오리지널로. 샐러리부터 고기부터 네, 원래는 이제 해가지고 고기 네. 뼈 있는 이제 갈비나 이쪽 네. 그 잡뼈 부분을 오븐에 태워가지고요. 네. 오븐에 태운 다음에 걔를 같이 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나라 이제 사골 육수 빼듯이 그렇죠. 똑같이 빼는데 얘는 네. 태웠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브라운 색깔 나기 시작합니다. 어. 근데 그 안에 끓이기 전에 이제 흔히들 미르포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양파랑 당근이랑 샐러리 이게 단맛 나는 야채를 단맛 리비포아라고 나는, 하는데 네. 그걸 넣고서 같이 볶아서 그 고기만 넣으면 고기에 잔맛이 있으니까 네. 단맛을 그 양파로 끌어내는 위해서.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장시간 저온으로 중불로 약불로 해가지고 푹 끓이면은 안에서 이제 콜라겐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색깔이 이게 그 소스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셨처럼 오래 걸리니까 너무 힘들고 오래 오리고 걸리니까. 그 야채 들어간 게 있지. 다 죽처럼 내가 물이 네, 완전 없어져야 물러져요. 됩니다. 아 완전히. 네. 없어져야 되고 또 안에 하인즈 그걸 따면 네. 깡통을 따면 안에서 그 콜라겐이 굳은 그 흘렁흘렁 굳은 용체로 소스가 나옵니다. 어. 예, 거기 안에 콜라겐이 빠져나왔다는 증거죠. 어. 예, 그게 굳혀주는 거죠 소스. 네. 예, 이것들이 2, 3일씩 계속 쪄요. 쪘다가 또 그걸 또 놨다가 없애니까 시간이 놔두고 그걸 또 넣고 또 젓고 또 젓고 계속 맛을 응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마다 집집마다 어떤 걸 얼마나 썼느냐, 누가 얼마큼 저어줬느냐, 시간을 어떻게 갖고 해주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일률적인 건 요즘 경양집들은 뽑아 쓰는 집도 있지만 거의 다 하인즈를 사가지고 쓰고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해 쓰는 부분들 네. 자기들이 몇 번 넣어가지고 그걸 기본 시간 치료하고 부분들을 많이 쓰는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많이 힘드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라망드 셰프 가서 우리 네. 셰프님 해외 가셨을 아, 때 네네. 저녁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네, 네. 그때도 제가 주문한 그 메뉴가 함박 스테이크 데미였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데미가 뭔지를 몰랐고 아, 네. 이거 뭐 데미모의 준말인가 데미가 뭔가 근데 이게 그 하인즈에서 나오는 그 원래 그 소스의 이름이 네. 데미라는 하인즈에 나온 게 아니고요. 아. 원래 소스 이름이 데미글라스인데. 데미고 네. 그거가 만들기 힘드니까 네, 네. 하인즈에서 잘 만들어낸 그런 기성 제품을 네. 쓴다. 네, 네. 응? 아. 경제품에다 뭐 소스를 식초를 좀 타준다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그거마다 이제 가게마다. 가게마다 다 다른 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데미 같은 경우는 경양식에서 약간 원래 옛날 같으면 자존심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스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죠. 네. 가게 이름이 데미인 가게도 있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함박 스테이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90년대만 해도 가족끼리 외식을 나갈 때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찾는 그런 경양식 집에 가서 음식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이 레토르트 식품으로 보급되면서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레토르트 식품이나 젓가 뷔페 무한 리필 반찬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좀 싸구려. 네. 전락했죠. 예. 네. 함박 스테이크 하면 좀 뭐 싸구려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어떤 그 인식이 좀 전락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지금 우리 라망드 셰프에서는 좀 약간 그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네. 그 야채들 같이 나오는 것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그죠? 무슨 뭐 당근도 있고 네. 또 브로콜리도 있고 네. 버섯류 좀. 버섯류도 있고. 네. 자, 이 함박 스테이크는요 명칭은요 영어 스펠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함부르크를 비롯한 독일 북부 지역에서 먹던 갈아 만든 고기 스테이크인 하크 스테이크가 원형이라고 네. 합니다. 19세기에요.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햄버거 스테이크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이후에 미국에서 햄버거를 둥근 빵 2개 사이에 끼워 핫 샌드위치 형태로 개량해 햄버거, 즉 우리가 얘기하는 햄버거가 뭐 탄생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또 함박 스테이크의 그 유래를 보면 이 네. 몽골인들이 그 다진 생고기를 말 안장에 깔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요리에서 유래했다는 네. 그 타타르족 설이 맞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던 다진 고기 요리가 네. 독일 북부로 와서요 완성된 게 함부르크 스테이크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요.
아예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독일에서 독일인들이 자체 생산했다는 거. 하지만 다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약간 야만적인 개념이 있어서 타르타르 같은 이름이 붙었다는 설인데요. 이게 그 함박 스테이크도 이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있나 봐요. 아니, 독일아들 웃기지 않습니까? 소세지가 다 갈아 만든 고기인데 장난하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저 이병영 셰프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함박 스테이크. 일본에서는 함박스테이크